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22대 총선에서 부산 18석을 유지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북강서 2개 선거구가 3개로 나눠지고 남구 2개 선거구가 하나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다시 여야 협상을 거쳐야 하지만 부산의 18석 유지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획정안은 기존 253개 지역구 수를 유지하고 인구 범위는 13만 6,600명에서 27만 3,200명으로 적용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현재의 18석을 유지하지만 분구와 합구를 통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남구는 인구 하한 미달로 기존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반면 북구 강서구의 경우 강서구가 인구 하한을 넘어서면서 독립 선거구로 분구되고 북구는 갑을로 나눠집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한 석씩 차지한 남구는 의석수가 줄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한편 동래구는 인구 범위 상한 조정으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27만 3,177명으로 단일 선거구로 전국 최대 선거구가 됐습니다. 사구 갑을의 경우 하한 인구 미달인 사구 갑에 사구 을 지역인 신평 이동 일부를 넘겨주는 구역 조정을 통해 기존 갑을 선거구가 유지됐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확히 법제화해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지연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자 공천이 주목되는 가운데 경실련이 현역 의원들의 자질을 평가했습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전국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과 주식 보유 실태, 전과 기록, 사회적 무리 여부를 비롯해 법안 대표 발의 건수와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로 각 의원들의 자질을 평가했습니다. 우선 부산 지역 의원 18명 중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은 의원은 3명, 조경태, 박재호,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5명이 한 건 이상을 지적받은 가운데 가장 많은 3건이 지적된 의원은 3명이었습니다. 전봉민 의원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 보유, 부친의 편법 증여로 인한 재산 증식 의혹까지, 백종헌, 이주환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과다 보유에 더해 각각 소방법 위반과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건 이상을 지적받은 의원 비율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건씩을 지적받은 의원은 5명, 한 건은 7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사항은 과다한 부동산 보유로 14명이 해당됐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을 2건 이상 소유한 경우가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좀 억울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집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제 집값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충분히 바라봤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정 정도 소명도 저희들은 이제 중앙경실련에서 받아봤습니다. 또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부산 의원들의 법안 대표 발의 건수와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정 활동들은 좀 성실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좀 더 부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 유권자들이 공천 심사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향후에 어떤 투표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의정 활동들과 의원들의 자질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경실련은 검증 하위 20% 이상을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며 각 정당에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으로 공천 배제 명단을 작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위 활동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주민이 참여해 원전의 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도 제안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핵 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노후 원전 문제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와 정치행정이 함께 검증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자원 공사의 그 수명 연장,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나 핵 폐기장의 설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시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 출범한 시민안전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안전특위가 예산난을 이유로 이 사안을 상임위로 넘기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장의 지역구가 기장군인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핵 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특위위원장의 교체 및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부산 시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노원전의 수명 연장 및 핵 폐기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시민과 함께 검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원전 부지에 폐기물 저장 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시장, 의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특위위원장 교체와 주민투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위의 직무유기를 법적 검토하고 내년 총선에 나설 입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질의해 공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손을 잡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발전 특구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만의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 추월한 건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 대비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인구도 202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70년에는 800만여 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와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간 불균형을 점차 깊어지게 해 지역 소멸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 발전 특구를 시범 운영합니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손을 잡고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6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부산을 찾아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발전특구 전담팀을 꾸리고 시범운영 지구 선정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인재들이 부산에서 배우고 정주할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센터 구축과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 등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3년간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2025년 송도 해수욕장에 들어설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송도에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구름 산책로와 수변공원은 송도 해수욕장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케이블카도 생기고 다양한 시설들이 생기면서 그게 또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되게 아름다운 이 수변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관광 자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적은 관광객 수와 이 부족한 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와가지고
어디 물어보려고 하면 일반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해양 문화복합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최근 백년 송도 해양문화복합 플랫폼 건립 설계공모위원회 당선작이 선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4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해양문화복합 플랫폼은 지상 3층 규모로 종합관광안내소와 관광시설 통합관리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송도 해수욕장의 그 시설 관리라든지 인근의 또 관광 안내소 등 우리 관광 서비스를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서구는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을 위해 정신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경찰이 손을 잡고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정신질환 경찰 대응팀 6명과 부산시 위기개입팀 12명이 투입됩니다. 조현병이나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응급 입원이 필요할 경우 병원 이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112 신고 처리 과정에 정신질환자인 것 같다라고 판단될 때 저희 정신응급 경찰 대응팀이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 와중에 경찰 대응팀만으로는 고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부산시의 응급 개입팀의 전문 상담을 요청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응급 입원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휴일에는 24시간 가동됩니다. 정신 전문 요원들이 경찰관과 함께 출동하면서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받고 상황에 따라 신속한 응급 입원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합동 대응센터 개소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 메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출하를 앞둔 명지 갈미조개와 낙동김이 유해물질 검사에서 모두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보다 안전한 수산물 관리를 위해 구청이 별도로 수산물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유통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위판을 기다리고 있는 명지 낙동김입니다. 11월부터 수확되기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해마다 2만 톤가량이 생산됩니다. 강서구가 최근 부산수산자원연구소에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요오드와 세슘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서구의 또 다른 특산품 갈미조개 역시 검사한 결과 방사능 물질은 불검출, 수은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유해 물질은 킬로그램당 0.1mg 이하가 검출돼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강서구에서는 강서구 수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 전어, 그다음에 물김, 갈미조개, 굴. 저희 강서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정말 믿고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에는 부산시가 실시하는 검사와 별도로 구청장이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구 차원에서 폐기 또는 유통을 금지하게 했습니다. 또 유통이 되기 전 생산 단계에서부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의 검사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인정하고 신청이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사를 하기 때문에 1차, 2차 검사를 통해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는 지역 수산물 안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27일 최종 의결돼 공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여성회관을 재건립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여성회관은 지난 1966년 중구에서 첫 문을 연 뒤 81년 남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노후된 청사의 재건립은 여성계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7년 공청회를 시작으로 재건립 논의에 들어갔고 지난 5일 사업 추진을 알렸습니다. 위탁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사업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가 참여키로 한 겁니다. 부산 여성계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프라자가 생기면 우리 부산의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고 우리 여성 권익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캠코가 2014년에 부산으로 이전한 후에 부산시하고는 처음 하는 공유재산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더 끝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부산 지역 여성분들에게 교육이나 문화, 예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칭 부산 여성플라자는 현 건물의 2배 수준인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819억 원이 투입됩니다. 건물 안은 여성 역량 개발과 여성 가족의 휴식 공간, 그리고 부산 여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부산 여성 프라자를 새롭게 이제 건립하는 목표를 두고 오늘 협약을 맺었는데요. 우리 부산 여성계로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환영을 또 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서 빨리 조속하게 또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두 기관은 여성 플라자 건립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캠코는 이에 따른 자문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날 박형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 플라자 건립은 부산 여성계의 수건 사업인 만큼 당초 준공 목표인 2029년보다 빠른 개관을 위해 캠코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내외 방송과 영화 콘텐츠를 저작권 계약 없이 인도네시아에 불법으로 송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월 이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주택, 한국 경찰과 인터폴이 함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컴퓨터를 켜자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식으로 드라마, 예능, 다큐관 등등 있고 영화관도 있는 거 확인했고. 인도네시아에서 IPTV로 우리나라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킨 운영자 등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9년 동안 국내외 72개 채널과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송출했습니다. 확인된 영상만 10만 8천여 개, 월 시청료 2만 5천 원을 받고 해당 영상들을 송출했습니다. 국내에서 케이블을 가입한 뒤 실시간 방송을 인도네시아로 송출하고 인도네시아에 만든 데이터 센터를 통해 영상을 받아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에 대한 교민들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해외에서 교민들이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하는 수요는 많은데 현지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을 노리고.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은 17억 원. 하지만 저작권을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1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K 콘텐츠 관련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외 IPTV 운영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에 어린이 복합공간 들락날락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진 을숙도 들락날락에는 벌써부터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 전시동. 다양한 색감으로 칠해진 입구부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1층에 들어서자 마주하는 상징 조형물 큐브와 20m 대형 미디어 아트월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이어 지하 1층 공간으로 내려가자 아이들은 더 신이 납니다. 거대한 색연필로 색칠하는 체험 공간을 비롯해 자기가 그린 그림을 채색하는 체험 공간, 또 고무공을 던져 터뜨리는 미디어 아트 체험 공간까지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칠하는 거랑 재밌는 게 많아요.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들락날락이 을숙도 문화회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을숙도 들락날락은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을숙도 문화회관 전시관리동 옥상층을 중축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을숙도 들락날락은 부산 들락날락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정식으로 문을 열고 다양한 미디어 체험형 콘텐츠로 아이들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체험 공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서 문화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많이 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한편 아이와 부모가 자유롭게 도서 서비스와 디지털,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가족 친화 공간인 들락날락은 이번 을숙도 들락날락을 포함해 모두 부산에서는 37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